2020 6학년도 수능 연결교재 수능특강 독서의 주제통합 12강입니다. 12강. 요 과학 지문인데 만만치 않죠?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뭐 분광법 얘기 나오고 빛의 얘기 나오고 그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뭐 일단 뭐 요약한 거 요약하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배경 지식 요런 것들 또 필요할 때 꺼내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일단 요약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 좀 보고 그 다음 본문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좀 설명할 점 많아요. 봅시다. 요약합시다. 일단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분광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분광법에 대한 얘기. 이제 분광법은 방출 분광법과 흡수 분광법.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그죠? 그런데 방출 분광법은 이제 방출 스펙트럼. 그죠? 흡수 분광법은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겠지. 그죠? 나오는 거고. 일단 뭐 분광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빛을 나눈다. 분광. 그죠? 빛을 나눈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뉴턴이 맨 처음에 찾았죠. 그죠?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즘이 있어가지고 프리즘에다가 빛을 딱 쏘니까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나눠지더란 얘기지. 그죠? 뉴턴이 보기에. 그죠? 그게 이제 어디 쓰이느냐? 원자와 분자의 어떤 상태를 상태 확인하는데 이제 쓰이더라. 상태 확인. 상태가 뭐냐? 원자와 분자의 상태가 뭔데? 어느 정도로 회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진동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어떤 어떤 전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이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요 세 개를 가지고, 요 세 개, 회전 에너지 준위, 진동 에너지 준위, 전자 배열 에너지 준위, 요 세 개를 가지고 나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나에서. 전자 전위 에너지, 진동 전위 에너지, 회전 전위 에너지, 요 세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나에서. 설명하는 거고, 일단 뭐 가에서는 그 분자보다는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들이 이제 원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는 이제 워낙 값이 작기 때문에 요거만 그러니까 스펙트럼에 반영이 돼요. 요 얘기만 합니다. 가에서는 일단 에너지 준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요건 이제 보호의 그 원자 모형, 그러니까 원자가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보호는 이렇게 생겼다고 상상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아니죠. 실제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 궤도로 돌지 않아. 그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보호의 전자 모형에서 이 에너지 준위 개념이 워낙 잘 들어맞아 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죠. 지금도 에너지 준위 개념에서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에너지 준위가 뭐냐면은 요 K 껍질, 그죠? K 껍질, 그래서 두 번째 L 껍질, 그 다음에 N 껍질,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K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정도, 에너지 값은 E1이라고 보는 거고, L에 있을 때, L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를 E2라고 보고, M에 있을 때 에너지를 E3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E3에 있는 전자의 어떤 에너지를 N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E3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 K 껍질에 있는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E1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줬을 때 전자기파를 쏘았을 때 얘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여기로 탁 튀어 오른다는 얘기죠. 그죠? L 껍질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델타 E, 요만큼의 에너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요만큼 올라온 거지. 그러면 요거보다 작은 에너지를 주면 어떡하냐? 못 올라가지. 이거보다 큰 에너지를 주면 어떡하냐? 확 튀어오르냐? 아니죠. 그걸 흡수를 안 합니다. 흡수를 안 해요. 요거의 에너지, 이 광자 에너지를 가진, 빛만 흡수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따 설명할 거예요. 요거만 딱 흡수합니다. 그래갖고, 탁 튀어 올라가고, 또 요만큼의 또 에너지가 또 주어지면, 또 요만큼, L 껍질에서 N 껍질 올라간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요 크기와 요 크기가 다르죠? 델타 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만큼의 에너지를 딱 준 거야.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빛을 준 거야. 그러니까, 흡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놈이 예초에 K 껍질에 전자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도를 줬더니 흡수를 안 하더라. 그럼 다시 또 요 정도의 에너지를 줬다. 그러니까 흡수를 하더라. 그러면 애초에 얘가 L 껍질에 있었구나. 전자가. 그죠?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광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이제 그 빛을 이제 그 흡수 분광법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줘보고 조금씩 이제 에너지를 변동시켜 가면서 에너지 크기를 변동시켜 가면서 흡수하는 정도를 딱 파악하는 거지. 예. 그래 가지고 아, 얘가 전자가 여기 있었구나. 아니면 전자가 여기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분광법을 이용해서 원자나 분자의 어떤 상태를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이 이제 그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회전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가 에너지를 조금씩 줬는데 변화가 없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올리면서 에너지를 조금씩 주다가 갑자기 얘가 확 빨리 돌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정도 중간값을 줘봐야 소용이 없고 확 줘야지. 예, 얘가 이제 변한다. 너무 많이 줘도 흡수를 안 하고,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로 이제 진동도 마찬가지고 진동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조금씩 에너지를 줘봐야 별로 진동의 어떤 그 변화가 없다가 딱 떨어지는 요 델타 값, 요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딱 흡수했을 때 확 진동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게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예.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델타 E 같은 경우에는 그 Hν 이래 가지고 뒤에 문제가 나오죠. 문제 있죠. 요 5번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오네. 그죠? 그 뉴는 이게 주파수죠, 그죠? 그 여기서 나오는 이제 주파수, 그 다음에 는 이제 진동수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본문이나 문제에 나오는 모든 주파수라는 얘기는 진동수로 보면 돼요.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렇게 둘 다 헤르츠긴 한데 약간 의미가 달라. 근데 여기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주파수를 전부 다 진동수로 봐도 F로 봐도 돼. 그죠? 어떤 뭐 주파수는 U라고 불리고 진동수는 F로 씁니다, 보통. 그죠? 그리고 뭐 U는 H는 뭐냐? 플랑크 상수입니다. 고정값이에요. 그 E2에서 E1을 뺀 거, 이게 델타 E죠, 그죠? 그 델타 E는 Hν 이래가지고 이제 이 광자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광자 에너지가 왜 광자 에너지냐면 보통 이제 빛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둘 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광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 입자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에 저 K 껍질에 전자가 있었어. 근데 요만큼 델타 E만큼 에너지를 준 거야. 그러면 탁 튀어 올라가죠, 그죠? L 껍질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델타 E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잖아요. 델타 E만큼을 에너지를 어떻게 줍니까? 델타 E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을 쏘는 거지. 응? 델타 E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을 쏜다고. 그러면 그걸 맞은 전자가 이만큼 올라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을 쏘면 꼼짝도 안 해. 그리고 또 조금밖에 안 되는 어떤 델타 E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진 빛을 쏘면 이것도 꼼짝도 안 해. 그죠? 딱 요거에 해당하는 빛만 흡수하면서 탁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400나노, 요거 이제 780나노. 이거 빨주노초 파란색 알죠, 그죠? 빨주노초 파란보. 왼쪽으로 할수록 파란색이고 오른쪽으로 할수록 빨간색이 되는 거, 그죠? 이거 이제 그 파장별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파란색은 파장이 짧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왜 에너지를 가지느냐?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그 Hν, 요게 이제 그 델타 E라 그랬잖아요, 델타 E. 예, 이때 이제 요 델타 E만큼의 가지고 있는 빛을 흡수하고, 그리고 또 여기 있다가 L 껍질에서 K 껍질로 떨어지면서 그 요망 델타 E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이 방출이 됩니다. 그죠? 이 나올 때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광자 에너지인 거지. 이 델타 E가 곧 광자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방출될 때 나오는 빛이 델타 E고, 그죠? 그 크기가 곧 그때 이 빛의 광자 에너지라고 불리는 거지. 이 광자 에너지는 뭐다? Hν다. H는 플랑크 상수고, U는 진동, 주파수. 근데 주파수랑 지금 F, 진동수는 거의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보는 거고, 람다분의 C, 이건 또 뭐냐? V는 F 람다. 이거는 뭐냐면은, 파동의 속력 공식이에요. 그 물질파,
아니면 뭐 물결 치는 거, 그죠? 아니면 뭐 공기, 파동, 모든 게 이 공식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뭡니까? 빛에 대한 얘기잖아요. 빛 얘기잖아요. 파동의 속력은, 빛의 속력은 정해져 있죠. C, 30만 킬로미터 per 세컨드.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는 얘기지, 빛은.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상수. 우리가 지금 빛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수가 되기 때문에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30만으로 딱 고정되어 버리죠. 30만으로. 고정되는 순간, F와 람다는 이제 반비례하겠지. 그죠? 이게 2배가 되면 이거 2분의 1배가 되고, 그죠? 이게 2배가 되면 이거 2분의 1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400나노, 780나노, 이거 뭡니까? 이거 파장이죠. 람다잖아, 람다. 그죠? 그러니까, 람다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400으로 줄어들죠. 그죠?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F가 커지겠죠. 그죠? 이거는 람다가 커지기 때문에 F가 줄어들겠지. 자, 근데, 광자 에너지는 HF잖아요. HNU, 그죠? HF. 그러니까 이게 그 진동수가 곧 에너지 크기가 되는 거야. 이게 2배가 되면 광자 에너지도 2배가 되고, 이게 3배가 되면 이게 3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자 에너지가 F와 곧 정비례한다. 본문에도 있었죠. 광자 에너지가 주파수가 정비례한다. 그죠? 광자 에너지는 전자기파의 주파수에 정비례한다. 주파수 곧 진동수죠. 그죠? 주파수와 진동수는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동수, 진동수, 주파수.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비례한다고. 요게 곧 에너지 값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서 커지고 이쪽으로 가서 커진다, 그러니까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빨간빛은 에너지가 작고, 파란빛은 에너지가 크네. 그죠? 그러니까 색깔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에너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주파수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진동수를 조정한다는 얘기고, 진동수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람다를 조정한다는 얘기고, 그죠? 파장을 조정한다는 얘기고, 파장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색깔을 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빨간색을 쏠까, 파란색을 쏠까,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색깔을 맞는 어떤 빛을 쏟아 보면 어떤 거는 흡수하고 어떤 거는 통과시켜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거 여기다 이제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여기다 광원에서 빛을 쐈는데 모든 빛을 쐈어요. 똑같은 여기서 쓰는 등을 그대로 쓴 거야. 햇빛처럼 햇빛과 비슷한 어떤 등을 쏜 거야. 그러면은 모든 빛이 다 통과시키는데 요거만 구멍이 뻥 뚫리죠, 그죠? 요거만 흡수했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만 흡수했다는 얘기야. 그죠? 요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빛만 흡수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크기를 쫙 세기를 조사하면 이렇게 이 등 자체가 세기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라면, 세기가 비슷하다가 요거만 요 기체가 흡수해 버렸기 때문에 뽕 뚫리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놈이 다시 이제 뱉어내면 방출한다 그러면은, 이놈이 방출하게 되면 요 빛만 나오겠지. 아까 흡수한 빛만 뱉어내겠지. 그리고 거의 없다가 팍 튀어오르고, 그죠? 이렇게 이 세기, 그죠? Y축이 세기입니다, 세기, 그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의 어떤 요거 이제 진동수, 주파수, 파장 아니면 색깔 그런 걸 조정하면서 이제 요 크기를 맞춰 나가다가 흡수를 하거나 방출을 하게 되면, 만약에 흡수를 하는 거, 흡수 분광법을 썼다 그러면 딱 흡수를 하게 되면, 이놈이 K 껍질에 있다가 L 껍질로 옮겨갔구나. 아니면 요 크기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다면, L 껍질에서 N 껍질로 전자가 이동했구나. 그럼 애초에 L 껍질에 전자가 있었네. 아니면 요만큼 흡수했다면, 애초에 K 껍질에 전자가 있었네.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였다. 요거까지 다 알겠죠, 그죠? 까지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방출 분광법 2문단 봅시다. 2문단. 요거 이제 분광법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에서 이제 방출 분광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방출 분광법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이거요. 방출 분광법. 어떤 기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뱉어내는 거야. 아까 흡수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흡수 분광법에서 흡수가 됐을 텐데, 이거 더 이상 이제 에너지를 안 가해주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걸 뱉어내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방출 분광법이고, 방출 분광법에서 이제 낮은 에너지 높은 에너지 원자나 분자에서 낮은 에너지 원자로 분자로 이제 떨어지면서, 그죠? 이때 에너지를 이때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뱉어내는 거죠. 왜 뱉어냅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그죠? 에너지를 뱉어내기. 낮은 거 가면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뱉어내야 되는 거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보존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여기 있네. 방출 스펙트럼에서 이게 이제 폭이 문제인 거야, 폭이.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놈 폭이, 이쪽 왼쪽 끝부분이 700 나노고, 오른쪽 끝부분이 710이야. 그럼 이놈이 700에서 710에 걸쳐져 있는 거잖아요. 705야, 706이야, 707이야. 그게 모르는 거지. 정확한 어떤 진동수, 정확한 어떤 U, 그러니까 주파수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죠? 이 퍼즐 폭이 커져가지고, 이 빨간색 폭이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려가지고, 그죠? 예. 지금 이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래갖고 정확하게 어떤 에너지, 어떤 에너지에 비친지, 어떤 주파수에 비친지, 그걸 알 수가 없다. 뭐 대략적으로 700에서 710인데요. 그거 말고 정확하게 얼만데? 라고 물었을 때, 그걸 알고 싶을 때는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폭이 있는 거를, 폭을 좀 줄여가지고, 700 한 5, 6, 이 정도로 할 수, 5, 6이든 700 3이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이거 분해능 높인 어떤 좀 비싼 기계, 비싼 카메라를 쓰면 되겠지. 근데 너무 비싸다, 그죠? 그러면 그런 걸 써도 안 된다. 그런 경우나 어쨌든 간에 좀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면 방법은 있긴 하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도플러 효과 때문에 생길 수가 있다. 도플러 효과가 뭐냐? 어떤 물체가, 빛을 내는 물체가 우리 쪽으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청색 편의가 나타나면서 람다가 줄어듭니다. 그죠? 파장이 줄어들고, 파장이 또 줄어드는 대신에 F가 증가하게 되죠. 그죠? F 람다는 고정값이니까, 그죠? 빛이니까, 그죠? 또 반대로, 우리한테 멀어지고 있다면, 적색 편의가 나타나가지고, 람다가 길어지고, 그죠? F가 줄어듭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이 빨간 어떤 그 빛이, 만약에 우리한테 멀어진다, 그러면, 적색 편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 개의 빛이 아니라 여러 개, 몇 개가 있겠지. 근데 그 패턴들이, 동일한데 그 동일한 패턴이 그대로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적색편이. 그러면 또 그 패턴들이, 그죠? 여기 빨간색, 요런 두세 개 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패턴들이 똑같은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밀린다고. 그대로 왼쪽으로 한다고. 청색편이. 그죠? 이놈이 다가올 때와 정지했을 때, 다가올 때, 멀어질 때, 이렇게 이제 이 패턴은 똑같은데, 예? 이 지금 적색편, 청색편에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이제 705였다. 원래 그냥 정지했을 때 705인데 얘가 적색 편의가 나타나면 707, 70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 청색 편의가 나타나면 705인데 703, 701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기체를 보고 있잖아요, 기체, 그죠? 이 기체를 보고 있잖아요. 이 기체가 근데 수많은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기체에 있는 분자나 원자들은 가만히 안 있죠, 원래부터, 애초부터.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온도 떨고 해야 돼. 절대온도 0도로 맞춰야 되겠지. 절대온도 0으로. 그럼 다 정지돼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다 이제 기본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놈은 멀어지고 어떤 놈은 가까워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705인데, 어떤 놈은 멀어지고, 그러면 그 멀어지는 그 분자나 원자는 700 한 10을 내겠지. 그죠? 710의 그 에너지, 그 빛을 쏘겠지. 그죠? 아니면 또 가까워지는 놈은 700, 원래는 정지했을 때 705인데, 705인데, 그죠? 가까워지면서 청색 편의가 나타나가지고 700의 빛을 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놈은 멀어지고 어떤 놈은 가까워지고 하기 때문에 그 멀어지는 놈은 710, 708 이렇게 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가까워지는 놈은 그죠? 가까워지는 놈은 700, 701 이런 빛을 내겠지. 그러니까 이게 두꺼워진 거예요, 폭이. 예? 이 기체 안에는 수많은 어떤 원자 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놈 멀어지고 어떤 놈 가까워지고 어떤 놈 가만히 있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하나같이 다 빛을 내니까 이게 두꺼워지는 거라고. 이 도플러 효과를 그럼 줄여야 되겠네. 줄여야 되겠네. 그죠? 방법은 기체 온도를 좀 기체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기체 온도를. 우리가 실험하는 이 기체 온도를 좀 낮춘다고. 이걸 좀 이놈 기체 온도를 낮춘다고.
이 기체 온도를 좀 낮추면 폭이 좀 줄어들어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 기체 온도를 높이면 기체 온도가 높으면 기체의 평균 속력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또 기체든 액체든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진동을 많이 하잖아. 어? 평균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 뭐 라면 끓일 때 물 끓이면은 물이 막 물 분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뭐 물론 뭐 그건 뭐 그 보글보글 뭐 이렇게 뭐 기포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한데 어쨌든 올라갑니다. 그 운동 속도가 빨라져요. 그거 이용한 게 그 전자레인지잖아, 전자레인지. 그 물 분자를 막 흔들어 가지고 그게 막 온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게 기체 온도가 높을 때는 기체 평균 속력이 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른 기체보다 온도가 높다 그러면 그 기체는 좀 평균 운동 속력이 빨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 주파수 변이가 심하게 나타나죠. 적색 편이, 청색 편이가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도플러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지. 그죠? 주파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보다 온도가 더 높은 기체다. 그러면은 막 650으로 막 하고, 막 750으로 막 하고, 이거 막 아주 두껍게 나오겠지. 그죠? 좌우로 막 흔들려가지고. 적색 편이, 청색 편이 막 이렇게 막, 그죠? 어떤 놈은 뭐 650도 내보내고, 어떤 놈은 690도 내보내고, 그죠? 어떤 놈은 750도 내보내고, 740도 내보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원자나 분자가 방출하는 빛이,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도플러 효과가 커지니까 이 폭이 커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폭을 좀 줄이는 방법은 결국 이제 기체 온도를 낮춰가지고, 이거 속력을 떨궈가지고 좀 운동을 좀 못하게 해야 되겠지. 그죠? 더 빨리 멀어지고, 더 빨리 가까워지고 하면, 이 지금 그 도플러 효과가 심하게 나타나니까, 그죠? 온도를 떨궈가지고 얘들을 좀 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지. 가장 좋은 건 뭐다? 온도를 확 떨궈가지고 절대 온도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정지시켜버리면 정지, 그죠? 그러면 되는데 뭐 절대 온도 0도 맞추려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죠. 그렇다. 그때는 이제 그 절대 온도 0도로 만들어버리면 다양한 현상들,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죠? 초전도체 이런 것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그죠? 하여튼 그게 이제 그 이문단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방출분광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죠? 그때 이제 이런 게 그 폭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기체 온도를 좀 낮추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3문단에서 이제 흡수분광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흡수분광법. 이거 뭐 별로 뭐 흡수분광법은 요거예요. 광원을 가지고 이제 쏩니다. 광원을 가지고 쏘면은 얘가 이제 그 아까 말했죠. 여기서 이제 그 K 껍질에서 L 껍질로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는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 여기인 거야. 그래갖고 요거만 쪽 빨아먹고 요 빛만 쪽 빨아먹고 요서 K 껍질에서 L 껍질로 올라간 다음에 다른 빛은 다 통과시키는 거지. 다른 빛이 이거보다 더 큰 에너지이든 아니고 이거보다 더 작은 에너지든 간에 그건 다 그냥 무시, 다 그냥 다 통과 하는데 요거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빛, 그죠? 결국 이제 그 에너지라는 거는 이 광자 에너지라는 거는 F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진동수, 주파수, 요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만 빛만 쪽 빨아먹은 거지, 그죠? 예,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흡수분광법이고, 흡수분광법에서 봐야 될 거는 뭐다? 이제 광원, 광원. 여기 쓰이는 전구, 그죠? 그래서 전구에서 이제 다색 광원이 있고 단색 광원이 있는데, 뭐 단색 광원이라는 게 넓은 주파수 때, 그러니까 주파수가 넓다, 넓은 영역이다, 진동수가 넓은 영역이다, 파장이 넓은 영역이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색깔 다양한 색깔이 나온다, 같은 얘기잖아. 다양한 색깔이 나온다, 다양한 파장이다, 다양한 주파수다, 다양한 진동수다, 다 같은 얘기죠, 그죠? 뭐 얘가 대표적인 얘가 뭐 기체 방전 램프인데, 이거 뭐 제논 방전 램프, 요거는 그 자동차, 그죠? 헤드라이트, 쌍라이트 다 키면 눈뽕 맞죠, 그죠? 밤에 눈뽕 확 하죠. 그게 이제 그 제논 방전 램프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 이제 단색 광원은 뭐다? 지금 이제 다색 광원은 이게 넓은 범위에서 그 넓은 범위의 주파수인데, 요거는 좁은 범위의 주파수, 그죠? 좁은 범위의 주파수. 그러니까 뭐 단색이니까 뭐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빨간색, 그 빛만 쏘는 거지, 그죠? 그 싱크로트론 저장링에서 요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 강한 어떤 단색 막 빛이 필요한 거야. 그래고 싱크로트론 저장링이 뭐냐면은 입자 가속기,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전자를 하나 뻥 띄워놓고 거기다 이제 뭐 전자기나 뭐 전기력이나 아니면 자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운동하게 만드는 거지. 원운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원운동을 하게 되면 얘가 뺑글뺑글 돌면서 중간에
원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그 중간으로 구심력이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죠? 중간으로 구심력이 작동한다는 얘기니까 이때 가속도가 있다, 힘이 있다는 얘기고, F는 MA니까 힘이 있다는 얘기고, 이 힘이 이 전자에 힘을 미치니까 그래갖고 운동을 시켰죠. 워크는 FS죠, 그죠? 워크는 FS. 그러니까 힘 S는 이제 거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힘을 줘가지고 거리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일이 발생했고, 그 일은 곧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은 곧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죠? 워크 FS.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속시키면서 어떤 힘이 작동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시킨다. 이 전자가 결국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일을 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그럼 또 나중에 이제 뱉어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 흡수와 방출. 이때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 빛, 그때 나오는 그 람다, 아니면 그 진동수, 아니면 그 주파수, 그죠? 이게 이제 흡수 분광법이니까, 그죠? 하여튼 그때 뭐 나오는 어떤 그 전자가 어떤 뱉어내는 요 전자가 뱉어내는 어떤 그 빛, 그게 이제 그 단색 광원으로 쓴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 광원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빨간 빛, 아니면 뭐 파란 빛, 아니면 뭐 초록색 빛,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택해서 이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속도로. 그러니까 구심력이라는 게 F는 mr분의 v 제곱이잖아요, 그죠? 구심력,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mr분의 v 제곱. 그러니까 v에 따라서 그 구심력이 달라져. 결국 F는 여기 일을 할 때 쓰이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하면 힘을 조절할 수 있고, 힘을 조절하면 워크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일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일을 조절한다는 뭐다? 조절한다는 말이 뭐다? 에너지를 조절한다는 얘기지, 그죠? 나오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놈의 전자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조절할 수가 있다.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다? 여기서 나오는 F를 조절할 수 있다.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은 F를 조절할 수 있다. 요 F, 그죠? F를 조절하게 되면 색깔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빨간색 쏠래, 초록색 쏠래, 뭐 빨간색 쏠래, 이걸 정할 수 있다는 거지. 요놈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그죠?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또 나오면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 나를 넘어가게 되면, 나는 좀 간단해요, 비교적.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원자에 대한 얘기, 가에서는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에서 이제 분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분자. 그러니까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분자가 됐잖아요.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분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선 스펙트럼 형태로 나오는데,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드 스펙트럼. 밴드가 영어로 한글로 뭡니까? 띠죠, 띠, 밴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들이 선 스펙트럼들이, 원자 같은 경우 선 스펙트럼 있잖아요. 근데 분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몇 개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선들이 다닥다닥 많은 거야,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조밀하게 붙어가지고 이게 좀 연결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띠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줄인데, 선인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조밀해가지고, 그죠? 띠 모양을 하게 된다. 이게 밴드 스펙트럼입니다, 그죠? 그죠? 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전이 에너지랑 진동 전이 에너지랑 회전 전이 에너지랑 전부 다 반영합니다. 왜? 원자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하나 원으로, 공으로 보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의 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구로 보기 때문에 이거 회전하거나 뭐 진동하거나 이런 큰 어느 정도 뭐 무시할 만한 작은 값이겠지, 그죠? 근데 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자가, 만약 이게 분자라면 각각 원자들이 진동을 막 하잖아요, 그죠?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 전부 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전이도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돌면 상관없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돈다면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결국 이제 분자는 크기가 크고 하니까 진동전이랑 회전전이랑 다 반영을 시킨다. 밴드 스펙트럼에 다 나타나더라,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위에 이제 뭐 요거 두 개가 나오면 뭐 적외선이 방출하고, 요거 세 개가 전부 다 나오면 뭐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이 방출된다, 그 얘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뭔 얘기다, 이겁니다, 그죠? 물질마다 이제 다 달라, 스펙트럼이. 원자든 분자든 간에, 어떤 미지의 물질이 있어. 이게 무슨 물질이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어떤 물질 뭐 어떤 기체가 있는데 야 이거 뭐 어떤 기체일까? 원자가 뭘까? 분자가 뭘까? 그거 어떻게 압니까? 스펙트럼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이제 빛을 쏴보고 주파수로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 그죠? 거기 흡수되는 어떤 어떤 이렇게 구멍이 뽕 나는 이것처럼 그죠? 구멍이 뽕 나는 어떤 이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K 껍질에서 L 껍질로 이제 올라갔네, 그죠?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떤 그 물질에다가 스펙트럼을 이제 쏘게 되면 그 스펙트럼을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펙트럼들과 비교해 가지고 똑같은 모양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수소 기체네, 그죠? 이 모르는 기체가 있었어, 그지? 모르는 기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어떤 뭐 한 줄이 아니라 뭐 몇 개 줄이 있는데 그 패턴이 수소랑 패턴이 똑같아. 아니면 뭐 산소랑 패턴이 똑같아, 그죠?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미지의 어떤 물질들을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을 찍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죠? 미지의 물질들은 이제 성분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 어디 씁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우주 천문에서 많이 쓰는 거지. 어떤 별 같은 거, 그죠? 이 별은 어떤 성분일까를 그 빛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 별에 대한 연구는 빛밖에 없죠. 별에서 오는 거는 빛밖에 없잖아. 뭐 전파든지 어쨌든 간에 뭐 전자기파 영역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분석해가지고 분광을 해가지고 어떤 별에 이건 수소 기체구나. 이 별은 뭐 산소 기체가 있네. 뭐 CO2 기체가 있네. 이런 걸 확인하는 거지. 그죠? 어떻게? 그래서 오는 빛을 분광시켜가지고 스펙트럼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펙트럼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거기에 이제 스펙트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 정도 이제 배경 지식이랑 요약해가지고 보면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본문 넘어갑시다. 본문 넘어가고 본문 다 보고 그다음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본문 넘어갑시다. 본문 봅시다. 1문단 원자나 분자는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등의 전자기파를 내놓거나 흡수한다. 요거 이제 마이크로파에서 적외선, 가시광선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죠. 파장은 짧아지고, 그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길어지고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죠? 이거 뭐 뒤쪽에 그 문제 있죠. 이거 이제 그 광자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여기 공식이 하나 나오죠. 여기 보면 그 U는 H분의 뭐 그 델타 E, 그죠? E2에서 E1 뺀 거 요 값인데 요 공식 봅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델타 E라고 요거 이제 그 델타 E라고 표현합시다. 요 차이니까, 그죠? 차이 값이니까. 요 델타 E는 이건 U다. 델타 E는 U다. H U다. H 그 플랑크 상수가 여기로 넘어갑니다.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델타 E는 H 그 U. U는 뭐냐면은 주파수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말하는 본문에 나오는 모든 주파수에 대한 얘기는 진동수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진동수와 주파수가 조금 다른데 뭐 의미를 지금 여기서 이 본문에서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다 진동수로 보면 됩니다. 그죠? 진동수가 우리가 더 익숙하죠. 어쨌든 둘 다 이제 헤르츠입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요 이제 진동수 주파수로 보면 되고 진동수로 보면 되고 요 H는 그 플랑크 상수고 이 진동수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놈이 곧 광자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응? 광자 에너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은 에너지가 크구나. 그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구나. 광자, 그러니까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크구나. 그죠? 광자, 그러니까 뭐 빛 같은 경우에는 광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입자죠, 입자. 광자라는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둘 다 성질을 가집니다. 여기서 이제 광자라 그래가지고 입자로 보고, 그 입자 빛의 알갱이가 가지는 에너지가 HF다. 이렇게 보는 거지.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거다. 근데 진동수는 람다분의 C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V는 F 람다라 그래가지고, 이 파동의 속도입니다. 파동의 속력 공식이에요. 파동 속력은 F에다가 람다를 곱한 겁니다. 이거 파동의 속력인데 그럼 이 밑에 거는 뭐냐? C는 뭐냐?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도 파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파동에 작용하는 어떤 그 공식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빛이죠, 빛. 전자기파죠, 전자기파. 그러니까 C잖아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어떤 빛의 속도라고. 그건 고정입니다, 고정. 그죠? 빛의 속도는 고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에서 이 전자기파라는 어떤 빛, 어디 갔나? 전자기파라는 이 빛에서 뭐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뭐 자외선, X선 이런 것들 전부 다 빛이죠. 그죠? 빛이고, 빛이기 때문에 요 공식이 쓰입니다. 요 공식이 쓰이는 거고, 그죠? 요 공식이 쓰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값이죠. 그러니까 F는 람다분의 C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죠? 자, 요 공식에서 우리는 일단 빛을 본다는 게 알려져 있고, 여기서 그 빛을 연구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가정한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람다가 크면은 이거는 줄어들죠. 그죠? 람다가 분모니까. 람다가 뭡니까? 파장이잖아요, 파장.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는 건 알 수 있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파장이 길어지고, 파장이 짧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람다랑 F는 지금 역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면서 F는 커지고, 파장이 길어지면서 F는 줄어듭니다. 근데 F가 줄어든단 말이 뭐예요? 이 에너지, 광자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응? F와 광자 에너지는 정비례 관계니까. 응? 그죠? 그러니까 1로 갈수록 F가 줄어들고, 1로 갈수록 F가 커집니다. 그죠? F가 커지고 람다가 줄어들고, 그죠? 1로 갈수록 F는 작아지고 람다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광자 에너지, 그 정도는 뭐 그냥 한번 들어본 것 같죠. 어쨌든 간에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진다. 어쨌든 간에 그 뒤에 또 얘기할 겁니다. 계속 봅시다. 이런 전자기파를 내놓거나 흡수한다. 얘들이 이제 전자를 내놓거나 흡수하는 그 양태가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만약에 지금 에너지 상태가 이제 E0였다, E1이었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를 쪽 빨아먹어. 그죠? 쪽 빨아먹으면은 이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준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자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원자를 봅시다. 원자를 관찰하게 되면 이렇다는 거지. 이게 이제 보호가 이제 상상한 어떤 원자의 모형인데, 이거 실제로 이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지 않고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근데 이 지금 에너지 준위를 설명하기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현대에서도 아직 쓰고 있죠. 그죠? 에너지 준위 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K 껍질이 있었다고. 그러다가 에너지 델타 E 요만큼의 어떤 에너지를 받았어. 그 전자기파를 쏜 거지. 그죠? 쏘면은 요만큼 에너지를 받고 K 껍질로 싹 튀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E1이었고 여기 E2인 거지. 그죠? 에너지 준위가.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고에너지가 된 겁니다. 전자가. 그죠? 그러다가 얘가 흡수를 했다가 이제 방출을 하는 거지. 내려오면서 방출을 하는 거지. 왜? 높은 에너지에서 이제 낮은 에너지에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차이가 델타 E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죠. 에너지 보존 법칙.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빠져나올 때 어떤 에너지로 어떤 에너지 형태로 나오느냐? 빛의 형태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떨어지면서, 그죠? E1에서 E2로 딱 내려오면서 이때 방출하는 그 에너지가 광자 에너지다. 요 델타 E라는 거지. 그죠? 그 빛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 그죠?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올라갈 때도 전자기파를 흡수해서 올라가고, 요거 내려올 때도 전자기파를 내놓습니다. 그죠? 흡수 방출. 요 얘기하는 거지. 전자기파를 내놓거나 흡수한다. 이거 이해되죠? 그죠? 에너지 준위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흡수하면서 상태가 바뀐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원자나 분자의 상태가 뭔데? 응? 원자나 분자의 상태가 뭐예요? 요 뒤에 나오죠. 요 세 가지입니다. 회전,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진동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자에너지의 이제 전자가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전자의 어떤 배열 상태. 그러니까 K 껍질에 있느냐, L 껍질에 있느냐, N 껍질에 있느냐, 전자가. 그죠? 그게 이제 전자나 분자의 어떤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회전하고 있느냐, 빠르게 회전하고 있느냐, 천천히 회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동, 막 진폭이 크게 움직이느냐, 조금 움직이고 있느냐, 진동. 그죠? 그 다음에 전자 에너지 어떤 준위는 이거 어느 껍질에 있느냐,
하여튼 그게 이제 그 원자나 분자의 상태라고. 상태. 이해되죠, 그죠? 그 상태가 바뀌는 거겠지. 이런 어떤 에너지가 주입되게 되면, 뭐 회전하던 놈이 더 빨리 회전한다든가, 진동하던 놈이 더 빨리 진동한다든가, 아니면 전자가 K 껍질에서 N 껍질로 튀어 올라간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상태가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회전, 진동, 전자 에너지 순위. 요 세 가지가 이제 원자나 분자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계속. 그래서 봅시다. 물질의 전자기파를 쬐이고, 물질이 전자기파를 흡수하면,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쏜 거야. 그러면은 물질이 전자기파를 흡수했겠죠. 흡수하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에너지 전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갔다, 바뀌었다. 에너지 전이, 그걸 에너지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높은 에너지가 됐겠지, 그죠? 일어나고 투과되는 전자기파에서 흡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흡수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그 연속 스펙트럼이고, 요건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고, 요거는 이제 그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일단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흡수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하네. 흡수 스펙트럼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이제 그 전구, 뭐 어떤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전구를 킵니다. 키면은 요 중간에 어떤 기체가 있는 거야. 응? 기체를 통과해서 가는 거죠. 통과해서 가는데 이 기체는, 응? 한 개만 빨아먹고 딴 건 다 뱉어냈죠. 뱉어낸 게 아니라 다 통과가 된 거지. 안 먹은 거야, 이 기체가. 먹은 게 뭐다? 요 빈칸 요거. 여기만 먹은 거라고. 크기를 보면은 이 비슷비슷한데 뚝 떨어지죠, 그죠? 그죠? 여기를 안 먹은 거라고. 여기가 없는 거, 비어 있는 거야. 이걸 먹은 거라고. 얘가 기체가 먹었다, 그죠? 흡수했다는 얘기지. 이게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체가 애초에 이 기체 전자들이 여기 K 껍질에 있었던 거야. 응? 그런데 요만큼의 그 빛, 그죠? 여기 이제 왼쪽에는 이제 400나노, 그 다음에 780나노니까 왼쪽으로는 파란빛, 오른쪽으로는 뭐 그 빨간빛, 그죠? 약간 뭐 빨간빛에 치우치는 이 빛을 빨아먹었다. 왜?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광자 에너지는 요 전자를, K 껍질에 있는 전자를 L 껍질로 끌어올리는데 쓰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간격에 해당하는 빛만 쪽 빨아먹고 딴 건 다 그냥 통과시켰죠. 그죠? 이게 흡수 에너지입니다.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하나만 빨아먹었죠. 물론 뭐 수소나 뭐 다른 어떤 그 뭐 원소를 보면 한 줄만 아니라 뭐 여러 줄이 나오는데, 한 뭐 3개, 4개 나오는데, 그건 뭐 일단 그 지금 설명 차원에서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식인 거지. 얘가 빨아먹는 것만 여기 싹 구멍이 이빨 빠지듯이 꼭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땠느냐? 연속 스펙트럼이라 그래가지고 꽉 다 차 있죠. 햇빛 같은 거 여기는 가리는 게 없잖아. 다 나간다고. 이거 크기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더 많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슷비슷하잖아. 크기. 이건 크기입니다. X축은 이제 파장이고 Y축은 이제 크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이제 가시광선 영역만 표시한 건데, 이거 400나노 파란빛, 그죠? 보랏빛, 그죠? 뭐 빨간색 780나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쏘면은 다 꽉 그 스펙트럼이 빨주노초 파란부터 다 나오겠지, 그죠? 그거 알고.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 이 기체가 빨아먹은 거 여기만 이빨 빠지듯이 쭉 빠져 있죠, 그죠? 크기 세기를 비교하면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죠? 이렇게 된다.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해되죠, 그죠? 그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 얻을 수가 있다. 한편 물질이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으면 불안정해가지고 낮은 에너지 준위로 에너지 전이가 일어난다. 그럼 뭐 높은 데 밑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든 어쨌든 에너지 준위가 바뀌면 에너지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네요, 그죠? 그렇게 표현한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물질이 전자기파를 방출함으로, 그죠? 일단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갖고 있던 에너지를 뱉어내는 거지,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 그죠? 있기 때문에 뱉어내야 된다. 그때 이제 그 어떤 형태로 뱉어낸다? 전자기파를 방출한다. 일단 얘들이 전자기파를 먹고 고에너지 준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전자기파를 뱉어내면서 저에너지 준위로 떨어졌겠지. 전자기파를 방출함으로 여기에서 방출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다. 방출 스펙트럼. 이거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가 요만큼의 빛을 빨아먹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광선을 안 비춰준 거야. 전등을 안 킨 거야. 그럼 얘가
그 이제 가만히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이제 고에너지 준이니까 그죠? 그 상황에서 에너지가 더 안 들어오니까 이제 뱉어내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겠지. 방출하고 L 껍질에 있다가 K 껍질로 내려오면서 방출하겠지.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그러니까 다른 빛은 별로 없는데 요 빛이 확 올라가죠, 그죠? 그죠? 확 올라. 세기가 더 크잖아, 그죠? 세기가 크다. 이게 이제 그 빨간 빛이 빠져나왔다. 이게 방출 스펙트럼. 그러니까 딴 건 다 이제 시커 안 나오는데 여기 빨간 빛만 딱 나오는 거야. 여기 이제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여기는 다 빨주노초 파란빛 다 차 있는데 여기만 빈 거고. 이건 다 연속된 거고. 이게 연속 스펙트럼. 여기가 그 기체가 흡수했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 요거는 요 기체가 방출했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 그죠? 이렇다. 방출 스펙트럼은 이렇게 얻은 겁니다. 이러한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분광법은 원자나 분자의 상태를 파악한다. 상태. 이 분광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펙트럼 얻는 게 분광, 빛을 나눈다는 얘기지. 빨주노초 파남보, 뭐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알죠? 이렇게 뭐 뉴턴이 개발한 거 이거 뭐 삼각형처럼 그 삼각교둥처럼 돼가지고 프리즘, 그죠? 프리즘에서 햇빛을 쏘면 빨주노초 파남보 쫙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 이제 빛을 나눈다, 분광. 이런 분광법은 원자나 분자의 어떤 상태를 파악한다. 분광법은 상태를 파악하게 해주겠죠, 그죠? 아까 상태라는 게 뭐였습니까? 회전, 진동, 전자에너지 준위, 그죠? 요 세 개를 파악할 수 있다. 요걸 이제 분광법을 쓰게 되면, 뭐 지금 아까 얘기한 거는 전자에너지,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자들 사이에, 걔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자의 어떤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K 껍질이냐, L 껍질이냐, N 껍질이냐를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얘가 그 L 껍질에 있었다. 전자가 L 껍질에 있었어. 그러면은 에너지를 그 주입하게 되면 그 빛을 그 전자기파를 쏘게 되면 가득 차 있는 연속 스펙트럼을 만드는 이 빛을 광원을 쏘게 되면 얘가 에너지를 빨아먹고 이만큼 올라오겠죠, 그죠? L 껍질에서 N 껍질로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E2에서 E3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E2에서 E3로 이만큼 먹겠지, 그죠? 이만큼, 이만큼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델타 E가 이만큼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물론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제 그 아까 다 먹은 거고, 그죠? 지금 이제 L에서 M으로 올라갈 때 요때 요만큼에 올라갈 때 빨아먹은 빛은 뭐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겠지, 그죠? 요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그죠? 또 구멍이 뻥 뚫리겠지. 그렇게 되면 봐봐요. 여기 뚫려 있으면 얘가 애초에 K 껍질이 있었구나, 전자가, 그죠?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원자들이 가지고 있던 전자는 K 껍질에 있었구나를 알 수 있고, 이거 말고, 그죠? 여기는 채워져 있고 여기 구멍 뚫렸거나 여기 구멍 뚫렸거나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요만큼 에너지를 빨아먹었잖아요. 딴 빛은 안 빨아먹습니다. 왜냐하면 E2에서 E3로 올라가는 에너지 준위가 E2에서 E3로 올라가는 요 에너지 크기만큼만 빨아먹습니다, 그죠? 딴 건 다 통과시켜. 무관해, 그죠? 무관심합니다. 다 통과시켜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뚫려있거나 여기가 뚫려있거나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으나 어디 한 군데가 뚫려있겠지. 자,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여기가 뚫려있는 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그죠? 그러면은 L 껍질에서 이제 N 껍질로 올라갔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스펙트럼 알고 있으니까, 분석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원자는 L 껍질에 전자가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K 껍질에서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원자들의 전자의 그 위치는 K 껍질이었다. 아니면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또 원자들의 전자의 위치는 L 껍질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뭐 K냐 A냐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을 보고서, 그죠? 흡수 스펙트럼을 보고, 그죠? 뭐 그런 거지. 그리고 또 요건 이제 그 전자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고, 요 그림만 제끼고 나면 회전 준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 그 에너지 E1 같은 경우에는 뭐 천천히 회전하고 있고, E2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르게 회전하고, E3 같은 경우는 진짜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E1에서 E2로 요만큼 에너지를 주입하게 되면 천천히 돌다가 확 빨라지겠지, 그죠? 빨라질 텐데 그것도 어느 정도 간격이 주어지겠지,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간격만큼만 흡수하고 다른 에너지는 다 흘려보내버리겠지, 그죠? 자기가 원하는 빛만 쪽 빨아당기고, 그죠? 또 회전해서 더 빨리 회전하겠지, 그죠? 회전하고 있다가 더 빨리 회전하겠지.
그죠?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에너지, 그것만 빨아먹고, 또 회전하게 된다. 진동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가, 뭐 작은 거, 이거랑 다르게 뭐, 이거보다 크거나 작거나 간에, 뭐 이 수치가 아닌 거, 예를 들어 이게 뭐 100이다 그러면, 그죠? 100이가 아니고 뭐 50이다, 아니면 150이다, 이런 거 주어진 빛들은 다 그냥 통과시킵니다. 근데 100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딱 받았다. 라면, 진동하다가 확 빨라지겠지. 50 줘봐야 그냥 뭐 진동 상태는 변함없고 150 줘봐도 그 뭐 진동 상태는 변함없는데 여기가 딱 100이라면 예를 들어 100이라면 그죠? 100을 딱 줘야 이제 확 진동이 빨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오케이 이해됐고 어디까지 봤나? 방출 스펙트럼 받을 수 있다. 이거 이제 원자나 분자의 어떤 상태를 파악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상태가 회전 아니면 진동 아니면 뭐 전자의 에너지 준위 그런 것들이다. 그런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 오케이. 좀 잠깐만 다시 조금 쉬었다가 잠시만요. 계속 봅시다. 어디 갔나? 그죠?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일단 분광법은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다. 분광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죠? 방출 분광법. 이거 이제 2문단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에서 이제 그 흡수 분광법. 뭐죠? 방출이냐, 흡수냐.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에너지 원자나 분자에서 그죠?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흡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흡수 분광법, 그죠? 흡수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높은 에너지 원자 분자에서 뭐 낮은 에너지 원자나 분자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는 이제 방출 분광법,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봅시다.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방출 분광법은 원자나 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제 변화하면서 그죠? 방출되겠지. 높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를 뱉어내야 되겠죠, 그죠? 여분의 에너지가 이제 광자로 방출되는 광자로 방출하는 것을 이용한다. 여기서 이제 광자란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그 빛은 전자기파는 광자 입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파동일 수도 있습니다. 파동일 수도 있죠, 그죠? 둘 다 되는 겁니다. 그죠? 다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광자라 부르고, 여기서는 광자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 이용한다. 반면에, 흡수분광법은, 이건 이제 방출분광법에 대한 얘기했고, 흡수분광법은, 뭐 흡수 스펙트럼 만들겠지. 봅시다. 입사 복사선에 이제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주파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말 주파수는 U라고 하는 건데, 이 지금 그 여기 본문 전체나 뒤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진동수로 보면 돼요. 진동수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 입사 복사는 진동수를 변화시킨다. 진동수는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전구를 바꿔야 되겠지. 그죠? 어떤 전구에 수소가 들어있다. 수소 전구다. 그럼 수소가 뱉어내는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주파수를 쏘는 진동수를 쏘는 빛이 있겠지.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수은등, 형광등이죠. 형광등 같은 경우에도 쏘는 빛이 있지. 그 다음에 뭐 뒤에 나오는 또 제논등, 그죠? 제논등도 거기에 해당하는 빛을 쏘는 게 있지. 그러니까 어떤 전구를 쓰느냐에 따라 주파수가 바뀝니다. 그죠? 주파수가 바뀐다. 진동수 그 파장이 바뀐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파수가 바뀐다. 진동수가 바뀐다. 똑같은 얘기고. 꼭 그만큼 다 비치기 때문에 그죠? 비치기 때문에 람다 파장도 바뀐다. 다시 얘기하면, 그죠? 지금 우리는 이제 빛의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속도, 파동의 속도든 파동의 속력은 C로 고정이 되고, 고정되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고,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고, 그죠?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고, 이게 작아지면 이게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람다가 줄어들고, 그죠? 이게 작아지면 파장이 길어진다. 우리는 파장으로 색깔 분별을 하죠, 그죠? 빨간색 빛은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고, 그죠? 파란 빛은 파장이 짧고 진동수는 큽니다, 그죠? 근데 진동수가 곧 에너지와 정비례하는 거니까 진동수가 크니까 파란 빛은 에너지도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계속 봅시다. 하여튼 이렇게 그 흡수분광법에서 흡수분광법 요 그림이죠. 여기서 이제 빛을 쏘는 거, 광원에서 빛을 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기체가 뭘 빨아먹겠지. 자기가 필요한 어떤 에너지를 쏙 빼먹겠죠, 그죠? 쏙 빼먹고 자기는 이렇게 탁 튀어 올라가겠지, 그죠? 어디 갔나? 그 주파수를 이제 이렇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아예 그냥 싹 다 그냥 모든 빛을 다 쏘면 될 텐데 왜 그냥 왜 어떤 주파수 일정 주파수만 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런가 그죠? 다 쏘진 않고 그러니까 이거 파란 빛을 쐈다가 응? 초록 빛을 쐈다가 빨간 빛을 쐈다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진동수 그다음에 뭐 아니면 뭐 파장 요걸 이제 변화시켜 가면서 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그러나 한꺼번에 쏘면 되지 않나? 비용 때문에 그런가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바꾸어가면서 색깔 어떤 주파수를 바꾼단 말이 뭐예요? 진동수를 바꾼다는 얘기고 진동수를 바꾼다는 얘기는 파장을 바꾼다는 얘기죠. 파장을 바꾼다는 얘기는 뭡니까? 색깔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죠? 이 복사선의 어떤 색깔을 바꿔가면서 쏴가지고 원자나 분자가 어떤 복사선을 흡수하는지 살핀다. 여기 뽕 뚫렸네. 여기 채는 그죠? 여기 쏴보고 파란빛 쏴보고 초록빛 쏴보고 빨간빛 쏴봤더니 여기 뽕 뚫렸다. 그죠? 그러니까 왼쪽일수록 400나노, 오른쪽은 이제 780나노. 요건 이제 파란빛, 요 빨간빛입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구멍이 뽕 뚫렸네. 어떤 것을 흡수하는지 확인했다. 그죠? 어디 갔나? 어디 갔나? 그죠? 주파수 변화시키면서 원자나 분자가 어떤 복사선을 흡수하는지 살피고, 그죠? 그러니까 그 흡수 스펙트럼에서 어디가 구멍이 뽕 뚫렸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죠. 원자나 분자는 원자나 분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 그죠?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인지 K 껍질에 그 전자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L 껍질에 전자가 있는 상태인지 뭐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그죠?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따라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른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E1이라는 에너지 준위일 수도 있고 E2라는 에너지 준위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어떤 에너지인지 몰라, 그죠?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짐으로 자신의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광자만을 흡수한다, 그죠? 아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필요한 빛,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E1A라는 에너지 준위였다라고 했을 때. 이 델타 E만큼의 요만큼의 어떤 에너지를 얻어야지만 E2로 튀어 올라갑니다. 이거보다 작거나 이거보다 크면 소용없어. 그냥 다 통과야. 다 통과라고. 요거에 해당하는 그 광자 에너지만 쪽바로 당긴다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E1이었다 그러면은 요만큼의 에너지, 빨간 크기,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겠지. 만약에 근데 지금 상황이 E2라 그랬다면 요 파란 짝대기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지만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이런 빛 쏴야 소용없어. 요만큼에 해당하는 광자 에너지가 포함된 빛을 쪽바로 당기는 거지. 그죠? 그것만을 흡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광자 에너지는 전자기파의 주파수에 정비례한다. 아까 뒤에 공식도 나오지만 광자 에너지는 주파수에 정비례한다. 주파수랑 진동수는 같이 본다 그랬죠, 그죠? 주파수, 진동수에 비례하고 정비례하고 람다에는 반비례하죠. 람다에는 반비례합니다, 그죠? 전자기파의 주파수는 정비례하므로, 그죠? 원자나 분자는 고유한 주파수의 전자기파만을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그죠? 고유한 주파수의 전자기파만을 방출하는 거야, 그죠? 요만큼의 에너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에너지 E2에서 E2만큼 올라왔어. 델타 E만큼 빨아먹고, 그죠? E1에서 델타 E만큼 빨아먹고 E2로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K 껍질에서 L 껍질 올라왔다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게 지금 이제 그 빛이 더 이상 에너지가 주입이 안 되네. 그럼 이제 안정된 상태로 떨어지면서 델타 E만큼 뱉어내죠, 그죠? 뱉어낸다고. 그때 이제 어떤 특정한 값, 델타 E라는 이 광자,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이 광자 에너지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지. 특정한 에너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구멍 뽕 뚫렸죠. 얘가 뱉어내는 빛은 뭐다? 요 빨간색 빛. 그죠? 고정 특정한 어떤 주파수, 특정한 주파수, 특정한 진동수, 특정한 파장. 같은 얘기죠. 그죠? 특정한 주파수, 특정한 진동수, 특정한 파장. 그죠? 같은 얘기다는 얘기지. 고유의 어떤 특정한 전자기파를 이제 전자기파만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그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방출 분광법과 흡수 분광법은 원자나 분자의 어떤 회전, 진동, 전자에너지의 이 세 가지의 에너지 준위 간격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에너지를 줘보는 거지. 그죠? 조금씩 여기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를 줘봅니다.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거 줘봤다가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좀 줘봤다가, 그죠?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작은 거 줬다가 뭐 안 되네?
좀 큰 거 줘보니까 또 안 되네? 그 사이 값에 한번 줘보니까, 아, 맞네. 하면서 이제 그 쪽바라 당기는 거지. 요게 딱, 요런 모습이 딱 나왔다. 흡수 스펙트럼 요런 모습이 딱 나왔다. 그럼, 아, 맞네. 요게 이제 요 빛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해갖고, 이 구멍 뻥 뚫린 걸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요 놈을 찾아낸다고. 요 놈을 찾기 위해서 400 나노에서 이제 780 나노 사이에는 빛들을 막 이제 쏴보는 거지. 그죠? 뭐 대강 한 600 쏴보고 뭐 650 쏴보고 하다가 이제 찾아내는 거지. 그죠? 이거. 그런 식으로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게 지금 전자 에너지에 대한 얘기였고 전자 궤도에 대한 얘기였고 그죠? 전자 준위, 궤도 준위에 대한 얘기였고 회전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정도로 회전하고 있다가 에너지를 조금 주입했더니 별 변화가 없어. 조금 더 올려보고 조금 더 올려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빨라지는 그죠? 그때가 그런 때가 있는 거지. 그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때가 이제 확 튀어오르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제 이걸 보는 이제 그 양자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중간에 전자가 위치해 있지 않죠. 그죠? 요 궤도에만 있는 거지. 이 전자가 이 궤도 뭐 K 껍질과 L 껍질 사이에 띡 멈추고 그런 거 없습니다. K 껍질에 있거나 아니면 L 껍질에 있거나 N 껍질에 있는 거지. 양자화되어 있다. 그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이 문단 넘어갑시다. 이 문단 봅시다. 방출분광법. 여기서 이 문단에서 이제 방출분광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3문단에서는 흡수분광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봅시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방출분광법, 여기 이제 흡수분광법. 봅시다. 일단 이 문단 방출분광법. 방출분광법에서는 기체가 방출하는 광자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방출분광법이니까 관찰하면 스펙트럼 선에 폭이 있어가지고 주파수를 정확하게 확정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죠? 스펙트럼 폭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방출분광법에서 방출분광법은 요거죠. 요 그림에서 요 상황인 거죠. 지금 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기체가 빨아먹은 지금 가지고 있던 거죠.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뱉어낸 거지. 뱉어내고 자기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요 높이 E2에다가 이온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뱉어내면서 요 빛을 낸 거지. 방출분광법에서 그죠? 다른 빛은 거의 없는데 요 빛만 팍 튀어오르죠. 그죠? 세기입니다. 세기. 요 Y축은 빛의 세기입니다. 그 에너지 세기. 어쨌든 간에 기체가 방출하는 광자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되면 광자의 스펙트럼, 요 스펙트럼 말하는 거지. 요 짝대기, 그죠? 관찰하게 되면, 스펙트럼 선에 이제 폭이 있어. 빨간색 선에 이제 폭이 있죠, 폭. 요 선 폭이 있다고. 스펙트럼에 폭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왼쪽 부분은 700 나노. 요 오른쪽 부분 끝은 710 나노. 그러면은 얘는 701이야, 702야, 703이야, 704야. 모르겠죠, 그죠? 700에서 710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정확한 값은 모른다고. 그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스펙트럼의 선에 이제 폭이 있어가지고 주파수를 정확하게 확정하는데 방해가 된다. 주파수를 확정한다. 진동수를 확정한다. 그죠? 주파수를 확정한다. 진동수를 확정한다. 그 다음에 그 파장을 확정한다. 색깔을 확정한다. 같은 얘기죠, 그죠? 응? 지금 여기는 이제 그 파장별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장별로 람다로 나눈 거죠. 파장별로 나눈 거 곧 진동수로 나눈 거랑 할 수 있지. 그죠? 이 파장은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지만 F는 점점 커진다. 진동수는 커진다.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파장이 700 나노, 710 나노에 걸쳐 가지고 두껍게 있는 거야. 폭이 있는 거야. 이거 701인지 702인지 703인지 모르겠어. 그죠? 어떤 스펙트럼 선에 이제 폭이 있어 가지고 주파수를 정확하게 확정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죠? 701이냐? 702냐? 703이냐?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죠? 정밀한 주파수 측정을 위해서는 정밀한 주파수, 정밀한 진동수, 정밀한 파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 선에 이제 폭을 줄여가지고 이놈을 좀 줄여야 되겠지. 이놈 폭을 700에서 710 사이에 710만큼 이렇게 두껍게 있으니까 얼마인지를 몰라. 폭을 좀 줄여가지고 스펙트럼의 분해능을 높여야 된다. 분해능이 뭔지 알죠? 이거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게 알고 보니까 두 줄이었어. 그죠? 아, 분해능이 좋아가지고 비싼 거. 그죠? 좀 비싼 카메라를 쓰니까 알고 보니 두 줄이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이제 한 줄로 보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좀 좋은 거 쓰면 되겠지. 좋은 거 쓰면 이제 분해능이 높아지는데, 그래도 이제 뭐 아무리 좋은 거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경우는 이제 그 도플러 효과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선폭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줄여버리자. 그죠? 그러니까 뭐 카메라 좋은 거 사지 말고 그거 살 생각하지 말고 도플러 효과를 줄이자고. 도플러 효과가 선폭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도플러 효과가 선폭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카메라 좋은 거 사지 말고 그냥 야 도플러 효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 싸게.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플러 효과가 뭐냐? 도플러 효과는 대강 알죠? 그죠?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거야. 서 있는데 이 빛을 내는 어떤 광원, 그죠? 뭐 헤드라이트도 되고 우리 뭐 지구에서 이제 별을 생각하면 되겠죠. 별, 그죠? 그 별이 멀어지고 있어. 별이 멀어지건 그 별 자체가 가만히 안 있고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 별이 기본적으로 가만 정지했을 때 나오는 스펙트럼 보다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펙트럼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간다고. 이게 적색편이. 그러니까 람다가 커집니다. 이쪽으로 간다고. 원래 가만히 있을 때는 여기였는데 700에서 710이었는데 이게 이제 적색편이가 나타나면 720에서 730으로 된다고. 이놈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간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요?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 그죠? 이게 멀어지면은 파장이 길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파장이 길어진다는 말은 람다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파장이 길어진다는 말은 람다가 커진다는 얘기고 이 전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F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죠? 줄어든다. 이건 지금 반대로 나가잖아. 두 개는 반비례하잖아. 반비례. 그죠? 왜? C는 F 람다니까. 그죠? C는 빛의 속도죠. 고정이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람다는 커지고 F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어들겠지.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멀어지면서 진동수가 줄어듭니다. 그죠? 반대로 얘들이 이제 가까이 온다고. 그러면은 파장이 짧아져요. 청색편이. 응?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빨간색 선이 왼쪽으로 간다고. 왼쪽으로. 가만히 정지했을 때보다 이게 왼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봤을 때 몇 개 줄이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간격이랑 그 어떤 패턴은 비슷한데 이게 왼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이게 오른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 패턴들이 전부 다 싹 다 그냥 적색편이 되거나 아니 그 패턴들 자체가 싹 다 왼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청색편이 되거나 그렇게 되겠지. 그 정지했을 때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수소 같은 거를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요. 그죠? 수소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고. 근데 어떤 별이 이제 수소 그 기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별은 수소 기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는데 이 별이 그 수소 스펙트럼이 오른쪽으로 지금 쏠려 있네. 이거 그러면은 지금 적색편이가 나타났네. 이게 멀어지고 있구나. 아니면 그 기준 어떤 수소 스펙트럼보다 그 간격들은 다 비슷하고 패턴도 비슷한데 이 왼쪽으로 쏠려 있네. 얘가 지금 우리한테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별은 이제 그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요걸 보고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죠? 그 광원이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파장이 바뀌면 파장이 바뀌고 파장이 바뀐다는 얘기가 뭡니까? 진동수가 바뀐다는 얘기지. 진동수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그런 얘기다. 이게 도플러 효과인데 도플러 효과가 이제 그럼 왜 이게 짝대기가 이제 그 폭을 크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봅시다. 원래 705였어. 가만히 있으면 705에 한 줄만 딱 꺼지는데 도플러 효과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기체가 여기에 있는 그 기체가 지금 방출 스펙트럼 맞죠, 그죠? 지금 방출 스펙트럼 얘기니까 이 기체에 있는 수많은 분자들이 있잖아요. 이 구름 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 분자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기체는 그 분자들은 항상 움직이고 있죠. 왜 움직이고 있습니까? 몰라, 이거 자연이 그런 거예요. 모든 그 기체는 가만히 안 있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 정지할 수 있나요? 정지할 수 있죠. 절대 온도를 0도로 낮춰버립니다. 0도로 만들어버리면 다 정지가 돼요. 다 정지가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정지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 작은 어떤 원자나 분자들이 어떤 놈은 멀어지고 어떤 놈은 가까워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놈은 700나노를 내뱉고 어떤 놈은 709나노를 내뱉고 막 이런 거야. 도플러 효과 때문에 어떤 놈은 700나노, 어떤 놈은 701, 어떤 놈은 709, 어떤 놈은 710 이렇게 내뱉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두꺼워지는 거지.
그 도플러 효과를 줄여버리면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절대 온도 0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얘를 705로 딱, 그죠? 700, 뭐 700, 701, 702 이런 것들 다 안 나오게, 적색편이 청색편이 안 일어나게 딱 정지시켜 버리면 705만 딱 뜨겠지, 그죠? 그래 하면 될 텐데 쉽지 않죠.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봅시다. 도플러 효과를 이제 어떻게 줄였느냐? 응? 도플러 효과가 때문에 이제 그 700에서 710까지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데, 그 원인은 일단 기체 온도가 높으면은 기체의 평균 속력이 빨라지잖아요. 온도가 높으면은 기체 각각의 원자나 분자의 평균 속도가 빨라진다. 이건 알죠. 상식적이죠. 예를 들어 라면 같은 거 끓이려고 물을 끓이잖아요. 물이 막 불불 끓죠. 그 물론 뭐 기포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뭐 물 분자가 막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거 이용한 게 전자레인지잖아요. 전자레인지도 막 그 뭐 물 분자를 막 진동을 빨리 하는 거지. 그래갖고 막 끓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어떤 온도가 기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분자의 속력이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주파수 변이가 이제 커진다. 주파수 변이가 커진다고. 주파수가 뭡니까? 진동수잖아. 그죠? 주파수, 진동수, 그다음에 람다, 그죠? 같은 개념이죠, 그죠? 이게 뭐 한 걸로 이게 좀 커플링이 된 거지. 값들이, 그죠? 한 덩어리입니다, 그죠? 같이 움직입니다. 어떤 이게 변이가 커진다. 속도가 빨라지면 주파수 변이가 커진다. 이게 뭔 말입니까? 주파수가 어떤 놈은 적색 편이, 어떤 놈은 청색 편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700 가만히 있으면 정지해 있는 상태면 705인데 막 701, 708, 700 막 1, 700, 700, 그다음에 710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온도를 더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690도 나오고 막 720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겠지. 온도를 높여버리면 더 빨리 움직이고, 그죠? 더 빨리 막 움직일 거니까 도플러 효과가 더 크겠지. 그죠? 온도를 높여버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690까지 막 또 나오고, 이게 뭐 720까지 막 나오고 이렇게 했지. 그죠? 폭이 커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하려면 기체 온도를 낮춰야 된다. 이걸 낮춰버리면 폭이 줄어든다. 그죠? 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봅시다. 정밀한 그 주파수 측정을 위해 가지고 스펙트럼의 선을 이제 폭을 줄여 가지고 스펙트럼의 이제 분해를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높이느냐? 야, 카메라 비싼 거 사면 되지. 그래도 되지. 근데 돈 안 들이는 방법이 없을까? 기체 시료에서 선폭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도플러 효과인데, 아까 도플러 효과인데, 어떤 기체 분자는 일로 가고 어떤 기체 분자는 나한테 다가오고 이렇게 막 중구난방이니까, 그러니까 폭이 두껍게 나오는 거지, 그죠? 이것은 어떤 그 광원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그 주파수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다, 그죠? 적색 편이 아니면 청색 편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거야, 이 지금, 그죠? 파장이, 그죠? 흔들리는 거야. 가까워질 때 이제 주파수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다. 주파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진동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파장이 다르게 나타난다. 같은 얘기죠. 효과다. 주파수 F에 또 복사선을 방출하는 대상물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지금 도플러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원래는 F의 값으로 쏜 거야. 뭐 400나노, 뭐 600, 700나노로 쏜 거예요. 700나노로 쐈다고. 근데 얘들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져. 그러면 이 주파수가 700나노보다 작아지는 거야. 그죠? 700나노 작아져가지고 690나노를 막 보내는 거지. 그죠? 작게 관측이 되고, 그렇게 관측이 되고, 가까워지면은 이 주파수가 F700나노보다 이제 크게 관측되는 거야. 700, 뭐 3, 705 이렇게 관측되는 거예요. 청색 편이. 이게 지금 적색 편이네. 그죠? 길어졌으니까. 그죠? 이게 달라지는 거.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지. 원래는 700인데, 파장이 길어져가지고, 700, 뭐 703, 원래 700인데 703. 그다음 파장이 짧아져가지고 뭐 690 이렇게 해가지고 막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죠? 원래는 700인데 그렇게 관측이 된다. 그죠? 분자의 속력이 클수록 주파수 변이가 더 커지는데, 그죠? 이제 이거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자의 속력이 클수록 주파수 변이가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속도가 더 커지면 더 빨리 멀어지고 더 빨리 가까워지고 하면은 청색 편이, 적색 편이가 더 크게 나타나겠지. 그죠? 원래는 700에서 한 690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속도가 더 빨라져가지고 680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게 폭이 더 두꺼워지겠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간다.
분자 안의 속력이 클수록 주파수 변이가 더 커지는데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커지므로 더 빨리 멀어지고 더 빨리 가까워지고 하면 이거 그만큼 이제 도플레어가 더 커지게 된다. 그죠? 그러므로 가능한 한 퍼지지 않는 스펙트럼 딱 700 그런 거 딱 얻으려면은 기체의 온도를 좀 낮춰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뭐 정석 편이, 청석 편이에 해당하는 그걸 효과를 좀 줄여, 도플러 효과를 좀 줄여야 된다. 그럼 온도를 좀 낮춰야 되겠구나. 그죠? 좀 시원할 때 그때 하면 되지. 여름에 하지 말고. 그죠? 뭐 그렇다. 요거 이제 이 문단이고 요까지가 이제 그 방출 분광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방출 분광법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 그 선폭 때문에, 그죠? 스펙트럼 선폭 때문에 조금 관찰이 어려웠는데, 그건 이제 그걸 없애려면, 기체, 우리가 연구하는, 좀 탐색해야 될, 요 기체의 온도를 좀 낮춰주면, 이 폭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주파수, 아니면 진동수, 파장을 이제 조금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죠? 조금 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방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였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문단에서 이제 흡수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봅시다. 3문단 봅시다. 이 분광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원자나 분자가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복사선의 특성을 검출하는 장치인 분광계를 이용한다. 분광계, 분광계. 이게 분광, 빛을 나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스펙트럼 포함한 거겠지. 이 스펙트럼 포함한 거, 이 스펙트럼 찍는 거. 기계를 말하는 거겠지, 그죠? 이 분광계, 스펙트럼 뽑아내는 기계, 그런 거겠지, 뭐. 분광계를 이용하는데, 방출 분광법을 위해서는 이제 원자나 분자가 방출하는 빛을 분광계로 분산시켜가지고, 방출 스펙트럼을 얻고, 방출 스펙트럼은 이거잖아요, 그죠? 요 그림, 요 상황이잖아요. 이 기체가 뿜어내는 이 빛, 그죠? 요것만 다 검출하면 되는 거지. 얘가 방출하는 빛만 검출해내면 되는 거죠. 세기가 별로 없다가 요거는 팍 튀어오르죠, 그죠? 요 빛이 나온 거지. 당신은 분광기를 이용하는데 분산시켜서 방출 스펙트럼을 얻고 주파수별로 복사선의 세기를 측정한다. 복사선의 세기, 세기는 요거죠, 그죠? 이거 X축 파장, 뭐 이쪽은 뭐 진동수든 간에, 그죠? 진동수 어떤 파장이든 간에 어쨌든 X축은 진동수도 되고 파장도 되고, 이거는 세기입니다. 세기. 요거 같은 경우는 없다가 팍 튀어오르죠, 그죠? 뭐 어떤 일반적인 물질들은 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그죠? 하나만 튀어오르는 게 아니고 몇 개가 더 올라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다. 그게 이제 그 방출 스펙트럼, 방출 분광법이다. 방출 분광법 이 문단에서 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제 3문단에서 이제 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요 상황에 대한 얘기 봅시다. 흡수 분광법을 위해서는 이제 적합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복사선을 시료에 쬐어준 다음, 여기서 이제 광원이 없죠. 왜냐하면 이 광원은 이 기체인 거야. 기체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광원이 필요한 거예요. 광원. 빛을 비춰주는 게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 빛을 쏴가지고 이 기체가 쪽 빨아먹는 거, 뭘 빨아먹는지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크기가 다 비슷하다가 쭉 빠졌네.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쭉 빠졌네, 그죠? 여기가 비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봅시다. 흡수 분광법을 위해서는 적합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복사선을 실에 찧어준 다음에, 투과되어 나오는 복사선을 분광계로 들여보내가지고, 분광계, 이게 분광계죠, 분광계. 사진 찍는 거, 그죠? 분광계로 들여보내가지고, 주파수별로 이제 분산시켰죠. 쭉 이제 분산시킨 거야. 주파수별로 분산시켰다? 뭐 진동수별로 분산시켰다? 파장별로 분산시켰다? 다 같은 얘기죠. 분산시켜가지고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얻고, 요 얻었네? 흡수 스펙트럼 얻었고, 주파수별 복사선의 세기, 쭉쭉쭉 이제 그 주파수별로, 파장별로, 그죠? 이렇게 세기를 측정합니다. 빨아먹었으니까 쭉 꺼졌죠. 여기 비었으니까 쭉 빠졌네, 그죠? 이렇게 측정하는 게 이제 그 흡수 분광법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측정한다. 별로 어렵지 않고 이해되고, 이때 복사 광원은 요런 말하는 이 빛, 그죠? 요 쏴주는 빛, 이거 말하는 겁니다. 복사 광원은 한 주파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단히 좁은 영역에 걸친 단색 광원. 그러니까 단색 광원이 뭡니까? 이거 빨주노초 하나 보고 있으면 빨간색 빛을 쏜다든가. 이게 여기 이쪽 편이 빨간색이죠. 780 나노니까 이쯤 되겠네. 빨간색. 파란색은 400 나노쯤 되겠지. 보라색, 그죠? 파란색, 보라색. 400 나노. 초록색은 한 600 나노쯤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파란빛을 쏘거나 아니면 뭐 초록색 빛을 쏘거나 빨간색 빛을 쏘거나 이렇게 단색으로 쏜다고.
그죠? 복사 광원은 대단히 좁은 어떤 영역이죠. 한 요만큼밖에 안 하니까 좁은 영역, 요만큼이니까 좁은 영역이지. 다 쏘지 않고 뭐 400에서 780까지 다 쏘지 않고, 다 쏘면 좀 비싼 걸 써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요 정도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면 여기만 초록빛만 나오는 거, 아니면 파란빛만 나오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쓰는 단색 광원, 그죠? 그러나 넓은 주파수 영역에 걸친 다색 광원 두 종류가 있다. 이거 넓은 거 나오는 거 햇빛 같은 거, 그죠? 뭐 뒤에 나오는 뭐 제논 등 같은 거는 좀 넓은 영역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죠? 좀 좋은 거겠지. 뭐 빛이 다양한 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색 광원 두 종류가 있다. 뜨거운 물체로부터 나오는 흑체 복사. 흑체 복사가 뭡니까? 태양 같은 것도 흑체 복사고, 이론적으로 지구도 흑체 복사를 합니다. 지구도 흑체 복사. 그러니까 흑체가 뭐냐면은 자기가 받은 그 에너지를 그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받은 만큼 다 보낸다고. 그럼 왜 지구는 왜 받은 만큼 다 보내면 막 차갑게 식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온실 효과라는 게 온실 효과. 지연되잖아, 지연. 그죠? 공기가 받았다가 공기에서 우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공기에서 다시 지구로 또 열이 들어오니까 지금 온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대부분이 다 흑체 복사를 합니다. 흑체 복사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만큼 다 뱉어냅니다. 그게 이제 흑체라는 거고, 뜨거운 물체,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체는 대부분 흑체 복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흑체 복사를 이용하는 다색 광원. 다색 광원이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예로 이제 태양이지, 태양. 다색 광원은 적외선부터 자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 이제 온갖 빛이 다 나오니까, 다색으로 나오니까, 그죠? 적외선도 나오고, 자외선도 나오고, 태양 같은 경우에 다 나오잖아요. 뭐 알파선, 감마선, 뭐 온갖 게 다 나오지. 이런 다색 광원은 뭐 자외선이나 적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죠? 뭐 다만 좀 비싸겠지, 그죠? 뭐 단색을 쓰면 뭐 좀 저렴하겠지, 아무래도, 그죠? 어쨌든 간에 어떤 기체 방전 램프가 이제 기체 방전 램프라는 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을 포함하는 혼합 광원 이다. 그러니까 얘는 기체 방전 램프는 이제 다색이네, 다색, 그죠? 적외선도 나오고 가시광선도 나오고 자외선도 나오는 어떤 뭐 혼합 광원을 쏘군요. 다색 광원이네, 그죠? 두 종류 있다 그래놓고 왜 또 혼합 광원이 왜 나와? 어쨌든 간에죠. 단색, 다색 중에 이제 혼합 광원은 다색이겠지, 그죠? 그 실예로 이제 이런 게 있네. 기체 방전 램프에는, 기체 방전 램프에 그 안에 그 전구 안에 제논이라는 걸 넣으면은, 그 제논이 뭐냐면은 그 뭐 산소, 수소, 뭐 수헬립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원소기호입니다, 원소기호. 그 이제 그 제논이라는 또 원소를 쓰게 되면 방전 램프에 그 전구 안에다 그 제논 가스를 넣은 거지. 근데 수은 가스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수은 가스를 넣으면 형광등, 그죠? 수소를 넣게 되면 수소등이 되겠지,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논등이래, 그죠? 제논등. 실제로 이제 제논 방전 램프는 이온화된 고압 제논 가스에 이제 전기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가면서 제논 이온과 부딪히겠지, 그죠? 그 제논 이온이 가지고 있던 전자가 고에너지 준위로 갔다가 그게 이제 그 저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겠지, 그죠? 요 상황이잖아요, 요 상황, 그죠? 여기 가만히 있는 제논 이온이 여기다 전자를 들고 때리면 전자가 가다가 때려가지고 에너지를 쭉 빨아먹겠지, 그죠? 빨아먹었다가 뱉어내면서 빛을 낸다. 그게 이제 제논 등이다. 형광등도 이렇죠, 그죠? 수은 기체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수은 기체에 있는 전자가 팍 튀어 올라갔다가 그 전자가 부딪혀가지고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막 가잖아요. 그래갖고 부딪혀가지고 에너지가 쭉 올라갔다가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뱉어낸다. 그때 나오는 빛을 우리가 이용하는 게 형광등이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 예? 그 제논, 거기다 이제 수은 대신에 제논가스를 넣었네, 그죠? 제논가스 이거 실제로 제논등이 있습니다. 이거 자동차 있죠, 자동차 헤드라이트, 눈뽕이라, 눈뽕 확 밝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제논등입니다, 제논등. 그건 이제 하얀 빛이잖아요. 햇빛처럼 하얀 빛이죠, 그죠? 하얀 빛이다. 하여튼 이 제논가스, 고압 제논가스에 이제 전기를 통과시켜가지고 빛을 낸다. 빛을 낸대요. 제논 방전 램프의 빛은 햇빛과 매우 유사한 하얀색이죠, 그죠? 자동차 헤드라이트 하얗잖아요, 그죠? 하얀 빛으로 자외선과 적외선도 나오는구나. 적외선도 나오고 자외선도 나오는구나, 그죠? 이르는 연속된 주파수의 이제 전자기파로 이루어져 있다.
전원등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다색 광원으로 포함되겠네. 혼합 광원 그죠?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단색 광원 얘기를 하나 봅시다. 요건 이제 그 강력한 단색광 봅시다.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이런 거 일부만 쏜다고. 요 빨간색, 파란색 아니면 뭐 초록색 이렇게 빛을 쏜다고. 강력한 단색광을 발생시키는 광원으로는 싱크로트론 저장링 이게 뭐냐면은 뭐 그냥 입자 가속기 이렇게 입자를 뱅글뱅글 크다란 어떤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거 뱅글뱅글 돌게 합니다. 봅시다. 싱크로트론 저장링이 있는데 싱크로트론 저장링이 뭐냐? 어떤 작용을 하냐? 전자들이을 전기장과 자기장을 연동해 가지고 고리 형태의 이 통로 속에서 가속화시킨다. 그리고 원운동을 시킨다. 그러니까 전자를 뽁 띄워놓고 얘가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막 그 어떤 전자기장을 걸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가만히 안 있고 뺑글뺑글 돈다는 얘기죠. 뺑글뺑글 돌면 원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구심력이 생기죠. 구심력.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중간으로 힘이 생긴다. 가속을 시키니까 원운동 자체가 가속 운동이죠. 등속 원운동을 하면 계속 중간으로 힘이 가잖아요. 그죠? 힘이 계속 있어서 원운동을 하는 겁니다. 구심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자로 튕겨나가겠지. 뺑뺑글 원운동을 해야 되는데 원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중심으로 가는 구심력이 없어. 그러면 뺑글뺑글 돌리다가 손을 탁 놓게 되면 얘가 회전하면서 날아갑니까? 아니죠, 그죠? 그냥 일직선으로 날아가지, 그죠? 뺑글뺑글 돌리다가 여기 줄 실을 달아가지고 뺑글뺑글 돌리다가 줄이 탁 끊어지면 얘가 그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얘가 뭐 회전하면서 날아가지 않고 직선으로 날아가요, 그죠? 그거 왜 그러냐면 원운동 자체가 계속 그 힘이 계속 가해지는 운동이거든요. 그죠? 이게 계속 중간으로 가속이 되고 있다. 여기 있네요. 이 계속 이 뺑글뺑글 돌면 중간으로 이제 가속력이 작동하거든요. 힘이 계속 작동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전자를 중심으로 이제 강하는 힘이 전자는 중심을 향하는 어떤 힘으로 이제 가속이 되면서, 그러니까 힘이 작동한다? 가속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힘이 있다는 얘기잖아. F는 ma. 알죠? 그죠? F는 ma. 힘, 그 다음에 질량, 그리고 가속도. F는 ma. 그죠? 가속도가 있으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힘이 이제 가속되면서, 중심을 향한 힘, 구심력이죠. 그리고 이제 가속이 되면서 복사선, 맞구나. 됐죠? 복사선을 내놓게 된다. 복사선을 내놓는단 말이 뭐예요? 에너지를 내놓는다는 얘기, 빛을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전자기파를 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과정을 좀 봅시다. 물리적으로. 잘 봤나? 좀 봅시다. 얘가 이제 가속이 되는 거야. 이 전자가 어떤 그 자기장이든 뭐 전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얘가 뺑글뺑글 원운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중심 쪽으로 이제 구심력이 작동하겠지. 그죠? 전자의 여기 이제 가속이 되면서 복선을 방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자의 속력을 올리면 구심력, 가속도가 발생하게 되고, 어쨌든 간에 전자 속력을 안 올려도, 그죠? 속력이 계속 바뀐다. 속도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속도가 바뀐다는 말이 뭐예요? 거기 힘이 계속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구심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심력은 F는 mR분의 V제곱이잖아요. 이거 뭐 이까지 알 필요 있겠냐면 물리적으로, 그죠? 이런 거 본 적 있죠? mR분의 V제곱. 그러니까 속력이 바뀌게 되면, 이 구심력이 있으면 속력이 변한다. 그러니까 속력이 있으면 곧 이 속력에 따라서 이 구심력의 크기가 바뀐다는 얘기지. 이게 뺑뺑을 도는 속도에 따라서, 그죠? 속력을 더 크게 하면 구심력이 더 커지고, 속력을 좀 작게 하면 구심력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힘은 곧 일을 하는 거죠. 이 전자라는 어떤 전자도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입자라고 봤을 때, 그죠? 물론 파동이라 그러면 질량은 없는데, 입자로 보게 되면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질량을 이 힘으로 F로 이 정도까지 이동시켰어. 워크는 FS. 일이잖아요, 그죠? 어떤 질량이 있는 물체에다가 얼마까지 이동시켰어. 그러면 그게 워크잖아, 일이잖아, 일. 그죠? 일은 곧 에너지가 되는 거지.
일도 이 칼로리잖아요, 칼로리. 그죠? 그, 바뀔 수가 있죠. 일이 곧 열로 바뀔 수가 있죠. 에너지가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추론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속을 하면서 힘이 작동하고, 그때 이제 그 힘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힘을 조정할 수가 있고, 이 속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뭐 전자기장 아니면 뭐 자기장이든 걸면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다. 이 전자의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 속도를 조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가속도, F, 이 구심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힘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곧 여기서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얘든 이제 뱉어내면서 어떤 뭐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니까, 그때 이 전자가 뱉어낼 수 있는 그 전자기파의 파장, 아니면 뭐 진동수, 그죠? 그걸 이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시 보면, 다시 봅시다. 여기서부터 싱크로트론 저장링이 전자들을 자기장과 전기장과 이런 걸 걸어가지고 고리 형태의 이제 통로 속에서 이제 가속을 막 시켜. 원운동 자체가 이제 가속시키는 거죠. 가속시키면 원운동을 하는 전자는 중심을 향하는 힘이 작동하고, 그게 이제 가속이 되면서 힘과 가속도는 거의 뭐 정비례하죠. 그죠? F는 ma니까. 그죠? 가속되면서 힘이 작동한다는 얘기고, 그때 이제 복사선이 을 내놓게 된다. 왜? 그때 힘이 작동하고 워크는 Fs니까. 그죠? 어떤 전자의 힘이 작동했기 때문에, 어떤 그만큼 또 일을 하게 되고, 그 일만큼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그죠? 에너지를 뱉어낸다. 갖게 되고 뱉어내게 되는 거지. 그때 뱉어낼 때 복사선의 형태로 뱉어낸다. 어떤 전자기파의 에너지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뱉어낸다. 그죠? 전자기파의 형태로 뱉어낸다. 그 전자기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속도, 회전하는 원운동하는 전자의 속도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죠. 임의대로. 그죠? 전자기파나 걸어주는 전자기파나 아니면 걸어주는 이 전자기파나 뭐 이렇게 전기장이나 자기장 이런 크기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빠져나오는 복사선도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싱크로트론 저장링에서 나오는 복사선은 전자의 속력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지. 왜냐하면 이 힘은 F는, 이 구심력은 mR분의 V제곱. 그죠? 이 속도에 연관이 된다. 속도, 이 힘은, 그죠? 근데 이 힘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그게 곧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속력에 따라서 이제 적외선부터 X선에 이르는 넓은 주파수의 영역에서 특정 주파수를 갖게 해 조절할 수가 있죠. 그죠? 어떻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속도 조절하면 이 힘이 조절이 되고, 이 힘을 조절하면 그 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제 뱉어내는 그 에너지, 복사선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특정 주파수, 특정 람다, 특정 파장, 그죠? 특정 주파수, 특정 진동수, 특정 파장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약간 일반 물리 좀 섞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나로 넘어갑시다. 나와봅시다. 1문단. 분자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원자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고, 분자 스펙트럼은 이제 밴드 스펙트럼인데, 그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일단 뭐 분자 스펙트럼, 원자 스펙트럼 뭐가 다른가 봅시다. 원자 스펙트럼은 어떤 분자 스펙트럼, 분자의 구조를 탐색하는데 요기한 도구다. 분자의 구조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분자의 구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 원자핵이 두 개 있죠. 두 개 있는 상황이고, 전자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전자가 이렇게 된다고. 전자 궤도가,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두 개가 지금 붙은 거잖아요. 원래 원자가 하나인데, 원자 핵이 하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원이 쭈루룩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두 개가 붙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전자가 K 껍질, 그다음에 N 껍질, L 껍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원자의 구조입니다. 그죠?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궤도, 전자의 어떤 그 배열. 원래 저렇진 않지. 저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냥
그냥 뭐 저렇게 상상도를 하는 그 어떤 뭐 에너지 준위의 위치를 그렸을 땐 저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원래는 저렇게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봅시다. 어쨌든 어떤 분자의 구조를 탐색하는데 용이한 도구다. 그러니까 뭐 원자든 분자든 구조 파악하는데 이제 이런 걸 쓴다라는 거죠. 그죠? 또 이원자 분자, 그다음에 뭐 이원자 분자가 지금 아까 말한 요거 요런 게 이제 이원자 분자죠. 그다음에 라디칼이 뭐야? 이건 이제 뭐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 홀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는 언제든지 튕겨나갈 수가 있죠. 굉장히 불안한 어떤 그 분자네. 그다음에 이온 같은 경우는 뭐 HCO3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플러스 붙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 이온이라 그러죠. 그 뭐 전자가 하나 더 있거나 전자는 하나 뭐 이렇게 뭐 없거나 하나가 더 없거나 뭐 이런 식인 거지. 그죠? 하나가 없거나 두 개가 없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뭐 두 개가 더 있거나 이럴 수도 있고 이온은 2 플러스 뭐 3 플러스 있을 수도 있고 2 마이너스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뭐 다양한 어떤 분자의 스펙트럼이 어떤 뭐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다. 뭐 스펙트럼 분자 스펙트럼 이제 발견하니까 야 이거 뉴턴이 발견했죠. 스펙트럼을. 그죠? 그거 하니까 연구가 계속 되니까 뭐 이것도 쏴보고 저것도 쏴보고 막 해보겠지. 모든 물질들은 해보겠지. 그죠? 연구되었겠지. 그죠? 그래서 봅시다. 일찍이 원자는 선 스펙트럼을 형성하지만 그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선 스펙트럼. 이런 거 선 스펙트럼. 응? 빨주노초 파란보 400나노에서 뭐 780나노까지 뭐 가시광선, 그죠? 스펙트럼. 이쪽에 이제 뭐 자외선, 여기 적외선 이렇게 주로 있겠지. 그죠? 일반적인 원자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뭐다? 봅시다. 분자는 이제 밴드 스펙트럼, 밴드. 영어 D를 영어로 하면 밴드죠, 밴드. 그죠? D. 스펙트럼 밴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밴드 스펙트럼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수소, 만약에 이게 수소라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뭐 수소 말고 뭐 탄소라 그러면 탄소는 또 다른 어떤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HCO3 마이너스는 산소도 들어있네? 여러 개가 막 섞여 있잖아. 분자는. 그죠? 분자는 여러 가지 원자들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막 붙어가지고. 이거 멀리서 분해능이 낮은 걸로 멀리서 보면 이거 한 덩어리로 보이잖아요. 띠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띠. 밴드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밴드 스펙트럼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막 극호한 막 증복되고 막 하니까 이게 막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띠처럼 보인다, 밴드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밴드 스펙트럼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죠? 별거 아니죠, 그죠? 알려져 있다. 밴드 스펙트럼은 여러 스펙트럼 선이, 그죠? 선 스펙트럼들이 조밀하게 모여가지고 낮은 해상도.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한 덩어리인데 가까이서 쫙 보면 알고 보니까 두 선이었어. 그죠? 그런 해상도. 분해능 문제있죠. 그죠? 어쨌든, 해상도에서는 이제 폭을 갖는 띠로 보이는 것이다. 원래는 선들인데, 그게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낮은 해상도에서는 이제 폭을 갖는 띠로 보이는 것. 원래는 띠가 아닌데, 원래는 한 덩어리가 아닌데, 그죠? 이게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띠처럼 보이는 거. 멀리서 보면, 어떤 밴드로 보인다. 띠로 보인다. 그게 밴드 스펙트럼이다. 그럼 뭐 내용이 없죠. 그죠? 그렇구나. 그냥 이름 붙인 겁니다. 이문단 봅시다. 원자 분자 중에서 이제 원자는 구조가 더 단순하므로 단순하죠, 그죠? 원자가 모여가지고 분자가 된 거니까. 또 단순함으로 스펙트럼도 단순하게 선으로만 나타난다. 선 스펙트럼으로만 나타난다. 그런데 전자 전위 에너지만을 스펙트럼에 반영하는 원자. 그러니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 전위 에너지만 담는다. 전자 전위 에너지만 선 스펙트럼에 담는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상태는 뭐라 그랬습니까? 상태, 회전,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제 그 도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진동하는지, 그 다음에 전자 에너지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 어떤 그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지, K 껍질인지 무슨 껍질인지, 그죠?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상태에 포함되는 건데, 이 전자 같은 그 원자 같은 경우에는 별로 뭐 회전이나 아니면 뭐 진동 같은 거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모양이죠. 그것들이 큰 영향을 안 받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얘들은 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진동전이 아니면 회전전이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모양이지. 왜냐하면 원자는 조그만 원이잖아요, 그죠? 걔들이 뭐 진동해봐야 뭐 얼마나 진동할 거며, 회전해봐야 뭐 돌아봐야 얼마나 돌 거며. 근데 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회전전이 같은 경우를 보면 얘가 뭐 이게 이제 이렇게 돌면은 별로 뭐 큰 영향이 없죠. 근데 여기가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은, 그죠? 이렇게 돌면은 영향이 크잖아요.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큰 거지. 그죠? 응?
진동도 마찬가지지. 여기 원자들이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막 이렇게 떨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간격이 큰 거지. 그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다양한 원인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회전 전위 에너지랑 이제 진동 전위 에너지를 전부 다 포함시킨다. 밴드 스펙트럼에는. 선 스펙트럼에는 원자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된다. 얘들은. 그죠? 워낙 이제 그 어떤 뭐 규모가 작아서. 그죠? 뭐 그래 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봅시다. 원자와 달리, 그죠? 분자는 전자 전위 에너지의 이제 선 스펙트럼에 추가해가지고 진동 전위 에너지나 회전 전위 에너지가 밴드 스펙트럼에 반영이 된다. 그죠? 얘는 요거만 반영이 되고, 얘는 요거만 반영이 되고, 얘는 이거 다 반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분자는, 어떤 방식으로 회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있죠. 그죠? 아까 말했죠. 이게 그냥 이렇게 돌면은 뭐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면 훨씬 많은 에너지가 이제 그 들어간 거겠죠. 그죠? 그래 보면 되겠지. 어떻게 이제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있는데 회전 에너지 준위들 사이의 간격은 작은 분자의 경우에는 0.01 킬로줄 per 몰. 그 1몰당 0.01 킬로줄 정도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뭡니까? 준위들 사이의 간격이라는 말이. 아까 말했죠. 이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간격. 빨간 델타 E 이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회전을 지금 E1 상태로 회전하고 있었어. E1 상태로 회전하고 있었는데 뭐 조금 줘가지고는 큰 변화가 없어요. 0.0001 정도를 에너지를 줘봐야 변화가 없어. 그냥 회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0.01을 줬을 때 얘가 드디어 이제 빨라지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가 뭐 조금 줘봐야 소용없고 0.00001 줘봐야 소용없고 0.01을 딱 주는 순간 얘가 이제 확 돈다는 얘기죠. 또 빨리 돈다는 얘기지. 그죠? 그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준위 간격, 에너지 준위 간격. 회전 에너지 준위 간격들 사이, 회전 에너지 준위들 사이의 간격은 0.01 kJ/몰이다. 한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진동, 분자를 구성하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된 거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진동하는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진동 에너지 준위들의 사이 간격.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진동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안 있죠. 모든 원자들은 다 고쳐도 다 조금하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동하고 있는데 얘들을 뭐 그냥 이게 10이네. 10 간격이 10이네. 그러니까 뭐 한 8, 7 줘봐야 진동에 별 변화가 없다가 10을 딱 주는 순간 진동이 빨라지겠지. 아니면 진폭이 커지거나. 그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진동 에너지 준위들 사이 간격이 10kJ/몰이다. 10kJ를 딱 줘야지만 얘가 진동이 뭐가 달라진다. 그 얘기죠. 또한 원자들이 이제 그 분자를 구성하면서 전자 배치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전자 에너지 준위들 사이의 간격. 아까 말했죠. 원자들이 모여, 원자는 이런 식이었잖아요. 원자는 이런 식인데, 이제 분자, 만약에 그 단순하게 가장 단순한 이원자 분자, 원자 두 개가 모여가지고 분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배치가 달라져. 그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 이상한 어떤 뭐 아령처럼 생긴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그죠? 그죠? 또 봅시다. 또한 원자들이 분자를 구성하면서 전자가 배치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전자 에너지 준위들 사이의 간격이 100 내지 1000 kJ/몰이네. 이게 단위가 확 다르네. 0.01이고 얘는 10단위고 얘는 100단위, 1000단위네요. 그죠? 따라서 회전전위, 진동전위, 그다음 전자 재배열 은 각각 마이크로파. 그러니까 회전전위는 마이크로파. 그죠?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적외선은 진동전위. 그 다음에 가시광선 또는 자외선. 그건 이제 에너지가 크네. 그죠? 그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죠. 파장은 짧아지죠. 파장이 짧아지는 대신에 빛의 속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수는 커진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죠? 이거. 그죠? 이게 파동 속도 에너지고, 파동 속도고, 파동 속도는 모든 파동, 그죠? 뭐 물, 공기,
그 모든 파동, 뭐 물질파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식에 다 포함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광속은 고정되어 있죠.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1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빛의 값은 고정되어 있고 30만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람다가 커지면 F가 줄어들고, 그죠? 람다가 작아지면 F가 줄어들면 F가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빨간색이면은 람다가 길잖아요. 람다가 크잖아. 그러니까 F가 작다는 얘기지. F가 작다는 얘기는 뭡니까? 광자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지. 광자 에너지는 HF니까, 그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람다가 짧죠. 이게 작다고. 그럼 F가 크다는 얘기지. F가 크다는 얘기는 광자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파란색일수록 에너지가 크고 광자 에너지가 크고, 빨간색일수록 광자 에너지가 작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가 크니까 파란색 가시광선, 그죠? 이쪽으로 가는 거지. 자외선 파란색 쪽으로,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적외선, 에너지가 작으니까 적외선, 그거보다 더 작은 전자파, 그죠? 마이크로파, 이게 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회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이크로파에서 감지가 되고, 진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그 적외선에서 감지가 되고, 전자 에너지 준위들은 이제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에서 감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계속 봅시다. 회전 전위가 이제 진동 전위와 동시에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지금? 회전과 진동이 동시에 나타났다. 회전과 진동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그러면은 이건 10단위고 이거 0.01 단위니까 이건 거의 무시해도 되겠죠. 그죠? 요놈 적외선 방출이고 이건 마이크로파 방출이니까 적외선 방출로만 확인이 되겠지. 봅시다. 회전 전위가 진동 전위와 동시에 나타나면 회전 전위 에너지에 비해 가지고 진동 전위 에너지가 1000배 정도 크기 때문에 방출되는 빛의 주파수는 빛의 진동수는, 그죠? 적외선 영역으로 올라간다. 뭐 빛의 진동수, 빛의 주파수, 빛의 진동수 같은 얘기고, 빛의 파장, 그것도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빛의 파장은 적외선 영역으로 올라간다. 왜냐하면 작은 어떤 에너지는 별로 별로 영향을 안 받겠지, 그죠? 이만큼 높은 게 있으니까 이걸 본다는 얘기지. 예? 여기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물론 뭐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게 흡수되다시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요렇게 진동한다 그러면 상쇄가 보강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겠지, 그죠? 작은 거는 여기 흡수가 된다. 흡수라기보다는 이제 보강해가지고 적외선 영역으로 올라가 버린다. 봅시다. 올라간다. 전자 배열 상태의 전위가 회전 및 진동 전위와 동일하다면, 동시에 일어나면, 이거 뭐야 그러면? 전자 배열 상태 플러스 회전 플러스 진동, 전자 전위, 그 다음에 진동 전위, 회전 전위, 이 세 개가 다 나타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단위가 지금 100단위고 1000단위잖아요. 그럼 다 일로 가겠지. 그리고 가시광선, 자외선 이 방출된다. 그죠? 일어나면 전자 전위 에너지는 진동 전위 에너지인지 10 내지 100배죠. 그죠? 이게 100이랑 이거 10이고 100이고 1000이니까 10배 아니면 100배. 그죠? 10배, 100배에 해당하므로 밴드 스펙트럼은 가시광선 또는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죠? 이게 더 큰 거야. 이게 훨씬 더 크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같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깨작깨작 끓여봐야 소용없죠. 이만큼 큰 거가 잡힐 거니까. 그죠? 끓여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뭐 사라진다라기보다는 이제 보강이 되거나, 그죠? 조금 뭐 진동하는데 조금 더 보강이 돼가지고 나타난다거나, 안 잡히거나 그렇겠지, 그죠? 이게 더 잘 잡힌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과시광선이나 자외선이 에너지가 크니까 큰 놈에 잡힌다, 큰 놈에, 그죠? 그래 보면 되고. 3문단, 마지막 문단 봅시다. 3문단 봅시다. 밴드 스펙트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밴드 스펙트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지? 선 스펙트럼이 아니고 밴드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것이다. 뭐 선 스펙트럼도 마찬가지 아닌가? 어떤 뭐 물질마다 달라.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뭐 다르다고, 물질마다. 그러면은 이 특징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모르는 물질이 있어. 그러면은 야, 스펙트럼 한번 찍어봐봐. 그러면 딱 그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과 이제 그 스펙트럼과 비교해 보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떤 물질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이거? 그럼 별 관찰하는 데 쓰는 거지. 별 관찰. 별을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별에서 나오는 빛을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스펙트럼을 쓰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밴드 스펙트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물질마다 고유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스펙트럼이 찍히느냐에 따라 이 물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흡수 스펙트럼이든 뭐 방출 스펙트럼이든 간에 이 물질이 뭔지는 몰라. 근데 찍어보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방출 스펙트럼 찍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 그러면은 이거 뭐 수소네 아니면 뭐 산소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 스펙트럼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봅시다. 모든 물질은 각각 고유한 에너지 준위의 배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에너지 준위의 배열이 다 달라. 그죠? 뭐 0.01대 아니면 뭐 10대 아니면 100대 1000대 그죠? 이게 다 달라. 물질마다 다르고 있어가지고 각기 독특한 밴드 스펙트럼을 갖는다. 그죠? 스펙트럼 찍어보면 다 모양이 다 달라. 밴드 스펙트럼의 이런 성질은 미지의 물질을 동정하고 동정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다른 물질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 미지의 물질인 거야. 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스펙트럼 찍어보니까 이게 뭐 수소구나. 이게 산소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걸 동정하고 특성을 파악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죠? 어떤 물질의 이제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독특한 밴드 양상이 그 물질을 동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그 물질을 스펙트럼 해가지고 어떤 물질인지 파악할 수 있다. 스펙트럼 찍어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밴드 스펙트럼은 원자나 분자의 전자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밴드 스펙트럼 찍어보면 아까 말했듯이 뭐 흡수 스펙트럼이든 방출 스펙트럼이든 간에 얘가 어디에 구멍이 뚫렸나 아니면 어디서 어떤 파장대 어떤 주파수의 빛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요 정도의 에너지를 뽑아낸다. 요 정도의 그 광자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이 구멍이 뻥 뚫렸다라고 하면 이놈은 K 껍질에 전자가 있다가 요 에너지를 받고 튀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요 에너지를 뽑아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애초에 K 껍질이 있었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만약에 그 에너지를 쐈는데 이 빛은 요 정도의 광자 에너지를 흡수를 안 하고 이 정도의 광자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럼 이 그림 말고 다른 어떤 부분에 빵꾸가 났겠지. 그죠? 구멍이 뻥 뚫리면서 요 정도의 그 에너지 그 광자 에너지를 흡수했네 라고 하면 이놈은 E2에서 E3로 갔구나. 그러니까 애초에 전자가 L 껍질에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배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전자가 애초에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원자는 전자가 K 껍질에 있느냐 아니면 L 껍질에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흡수 스펙트럼 이용하면 그죠? 뭐 방출 스펙트럼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에 의해 전자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 어떤 물질의 어떤 에너지 준위를 조사함으로써 이건 뭐 에너지 준위라는 게 뭐 전자도 되고 전자 배열도 되고 회전도 되고 진동도 되고 그죠? 조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그 물질의 전자 배열과 전자들을 제자리에 잡아두는 힘 이거 뭐 여기에 중성자 뭐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주변에 있는데 왜 뭐 이렇게 뭘로 땡기지? 왜 여기 계속 주변에 있는 거지? 그죠? 왜 안 날아가고 왜 여기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릅니다 지금 그죠? 몰라요. 근데 뭐 그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얘기죠. 그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자 아니면 전자 연구에 도움이 된다 그 얘기죠. 그죠? 네, 여기까지 좀 깊이 있게 설명해놨습니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게 있나? 이 정도 보면 문제 다 풀 수 있겠죠. 문제가 어려운 게 없어요. 추론 1번은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고 그 외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1번 문제 넘어갑시다. 네, 다음 영상 넘어갑니다.